지구 안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지구 안에는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밖에 이제 맨틀층이 있는데 주로 지구는 대부분이 철로 돼 있습니다. 안쪽은.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45억 년 전에는 이렇게 달과 같은 것들이 충돌해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중에 마지막 그 하나는 떨어져 나가서 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충돌열이 지구 안에 지금 쌓여 있어 현재는 약 4,300도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구의 이 열이 지구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지열이라고 하는데 그 지열을 이용해서 CO2 만들지 않고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는 그런 지열이 높기 때문에 화산이 많은 지역은 특히 또 유리하죠. 그런데 이 지열의 약 50%가 놀랍게도 토륨, 우라늄, K4리 이 세 가지 장반광기 지구 초기부터 있던 이 세 가지 핵종들이 알파, 베타, 감마, 디케이를 하면서 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없다면 지구는 훨씬 빨리 식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의 표면 온도가 15도인데 이걸 유지 못하면 지구는 뭐 빙하기가 일찍 왔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의 하고 안 맞는 타이밍에 왔다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내는 알파, 베타에 의해서 이 맨틀층하고 아우터 코어에서 방사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중요한 게 이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지구 안에 그 거의 맨틀과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그걸 유동시키게 만들고 이 액체 유동으로 인해서 지구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 지구에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구에 이 작은 콩알 같은 게 지구인데 이처럼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지구의 방사선이 만드는 결과물인데 이게 한 100만 년, 뭐 이정 80만 년 주기로 N극과 S극이 바뀝니다. 이게. 근데 이제 태양 표면에서 날라오는 많은 입자들, 즉 태양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종의 태양풍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주로 양성자와 알파인데 이것들이 에너지가 높지가 않아서 지구 이 자기장에 의해서 다 걸러집니다. 만약에 이 지구 방사선이 없어서 지구 자기장이 안 만들어진다면은 이 태양풍이 지구에게 주는 방사선량은 하루에 3mS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현재 받고 있는 양을 그 하루에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구 표면에 우리가 1년이면 1000mS 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 방사선을 막아주는 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이 에너지보다 높은 양성자나 알파 입자들이 이제 우리 은하에서 오는 방사선은 이 지구 자기장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은 태양의 자기장도 뚫고 지구 자기장도 뚫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 대기하고 충돌해서 2차 우주선을 만들고 있고 그 2차 우주선에 우리가 1년에 0.3mS부터 피폭이 되는 거죠. 가끔 이제 태양의 핵점이 폭발을 해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날라오면은 거의 1000mS 그러니까 1시버트 정도를 일순간에 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969년도에 우리가 아폴로로 달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때 그 전후로 해서 여러 번 그 아폴로 미션이 있었는데 이 아폴로 미션을 한번 나가면 한 달 내지 뭐 3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지구의 그 SEP라는 태양의 일종의 고에너지 방사선 샤워가 있었던 걸 같이 기록을 해보면은 아주 72년도에는 거의 16 아폴로 16호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973년 이후로 이런 샤워를 맞게 되면은 1000mS 이상을 일시에 피폭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973년 이후로 모든 아폴로 계획은 취소가 됩니다. 더 이상 우주에 가는 건 위험하다. 방사선을 특별히 차피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은 우리 태양 방사선이 있고 은하 방사선 또 은하 외 우리 은하 밖에서 오는 방사선인데 X축이 에너지가 높다는 것이고 Y축은 양이 많다는 것인데 에너지가 높을수록 양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우차 우주 방사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 그러면 엑스레이 가슴 사진 한번 찍는 거나 거의 똑같은 정도의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식품 내에 보시면 이게 쌀은 좀 작습니다. 칼륨이 작고 콩 같은 것은 한 400 베크렐, 40에서 600 베크렐, 평균 한 500 베크렐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모든 식품은 이렇게 그 K40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식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슘입니다. 세슘 137이 쌀, 밀, 콩, 상추, 뭐 홍합까지 다 들어있죠. 이것들은 킬로그램당 0.01에서 0.1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어쨌든 들어있고 측정도 잘 됩니다. 이 정도 작은 양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세슘은 반감기가 30년밖에 안 되는데 왜 아직까지 이게 지구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나요? 이건 지난 1963년도까지 전 세계 그 강대국들이 원자폭탄 실험을 2000번을 했습니다. 그 찌꺼기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만약에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며칠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들은 측정은 충분히 되지만은 굉장히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양이죠.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120년 전쯤에 이제 우연하게 이 엑스레이가 발견됐고, 또 그 이듬해 이제 베크렐 선생에 의해서 방사능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감마선은 엑스레이처럼 이런 십자가의 사진을 찍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퀴리 부인에 의해서 라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투과력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퀴리 부인은 이런 차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골절이라든가 파편, 몸에 이런 부탄의 파편이 10개가 박혀 있고 피에 흥건하다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죠. 기존의 방법으로는. 엑스레이가 너무 유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당신은 처음, 인류로서는 120년 전에 처음 엑스레이를 알게 된 거죠. 감마레이도 함께. 이건 이제 퀴리 연구소인데 파리에 이런 그 어린아이의 이런 그 일종의 그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걸 방사선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라듐으로 치료를 하니까 이게 애가 크면서 회복이 되는 과정. 이게 바로 기적의 치료라고 라듐 치료라고 알려졌고, 이것들이 이제 라듐밤, 라듐바틀, 라듐마스크 이런 등등을 해서 온갖 그런 궤양이라든가 피부 질환에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그 인류에게 선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라듐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이게 1918년도에 개발된 나비톨이라고 라듐에 그냥 설탕물을 섞어가지고 에너지 드링크로 팔았어요. 이거 사람들이 그냥 마셨습니다. 라듐이 통풍, 관절염, 뭐 매독, 당뇨, 신장염 모든 병에 좋다고 사람들이 믿고 그냥 무분별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라듐 세라피가 피부 질환에 좋은 건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라돈탕에서 목욕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우라늄 광산 안에 들어가서 이런 그 휴양을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는 이렇게 욕조에다 라듐을 풀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조암 키스탈 그 아주 유명한 라듐 팰리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들었죠.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으로 라듐으로 냄비를 만들 때 거기 집어넣기도 하고, 라듐 주전자, 뭐 라듐 스프레이, 그래서 이게 소독제로도 쓰이고, 심지어는 이제 정력 팬티로도 이렇게 라듐을 만들어서 차기도 하고, 콘돔도 라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광적인 미신이죠. 라듐이 환자를 치료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다 좋겠다 생각해서 뭐 이런 장난감도 만들고 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립스틱, 치약, 비누, 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이제 우유, 초콜릿, 버터, 온갖 곳에 라듐을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903년도에 이미 방사선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세포를 죽이거나 암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알려졌지만 일부 사람들만 알았기 때문에
당시 의사 선생님들이 무분별하게 방사선을 사용했고 손이 이제 빨개지면 아 이제 오늘은 그만하자 뭐 이런 정도였어. 그래서 1936년도에 이게 함부르크에 혹시 가시게 되면 세인트 조지 하스피털에 가면 뒤에 이런 공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당시에 169명의 의사 선생님들을 여기에 모셨어요. 이분들이 다 이게 피해자들이었습니다. 1936년이니까 한 40, 벌써 40년이 된 거죠. 사용한 지.